옥상의 민들레꽃. 박완서. 우리 궁전 아파트는 살기가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난 아파트입니다. 너 어디 사냐? 궁전 아파트요. 아, 참 좋겠다. 우린 언제 그런 데 살아보노? 그러니까 궁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2사람째나 살기가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지나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소문이 퍼져봐. 우리의 행복이 가짜일 거라고 모두들 의심할 거야. 아, 생각만으로도 불행해. 우리가 여태 행복했던 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줬기 때문이야. 그것은 마치 엄마의 보석 반지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보석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보석이 진짜라는 보석 장수의 보증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태껏 굳게 믿고 있던 행복이 흔들리자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그 불안을 견디다 못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70평짜리를 2개 터서 쓰는 사장님 댁으로 정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따라간 게 창피한지 눈짓을 하며 나를 등 뒤로 숨기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 등 뒤에 숨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나타나 있고 싶고 참견도 하고 싶었습니다. 딴 일이라면 모를까 이번 일은 내가 꼭 참견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할머니가 왜 살고 싶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 할머니와 사귄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것만은 자신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귀빈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모신 만큼 제가 임시 회장이 돼서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 그 회장이 있으려면 회 이름도 있어야겠군요. 명함에 박히려면 무슨 회 회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회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맞아요. 서로 돕기회가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서로 돕다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서로 돕습니까? 이웃 돕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 사람이 찬성했기 때문에 서로 돕기에는 부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건 서로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할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인 겁니다. 아,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습 대책 협의회가 좋겠군요. 궁전 아파트 사고 수습 대책 협의회.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길고 그걸로 정할까요? 사장님, 아니 회장님. 그럼 그 명의로 명함을 박으실 건가요? 아, 그러면요. 썩 마음에 드는 명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궁전 아파트가 사고만 나는 아파트란 인상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머, 그럼 안 되지. 말도 안 돼. 그건 안 되네. 아유, 모두들 반대하니 이것도 부결이에요. 부결. 여러분, 지금 급한 건 회의 이름 짓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나 하는 겁니다. 이번이 벌써 2번째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아파트 값일 것입니다. 아마 한 번만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 값은 당장 똥값이 될걸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값을 똥값을 만들지 않기 위해 머리를 짭시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여보시오, 젊은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건 회장의 권한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기탄 없이 말씀해 보세요. 저요. 아니, 여기가 어딘지를 네가 낯설고 해. 아, 창피해. 아유, 여기가 어디라고 알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뚱뚱한 아줌마가 몸을 일으키는데 하도 오래 걸리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영치기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엉덩이를 들어주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엔 노인네가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다들 그래야만 됩니다. 노인네를 지키는 것은 노인네를 모신 집만의 골칫거리지만 아파트값의 최고 자리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처음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이번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소문만 안 나면 그런 일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감쪽같이 감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계속되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나부터도 그런 사고가 한 번만 더 나면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팔고 이사를 갈 테니까요. 이사만 가보세요. 뭐가 무서워 소문을 안 냅니까? 아시겠죠? 소문을 안 내는 것보다는 그런 사고가 또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까닭을. 그래서 제가 연구한 사고방지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 아파트 베란다는 너무 허술해요. 노인네 아니라도 아이들이 장난치다 떨어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끔찍해라. 엄마가 나를 꼭 깨워놨습니다. 딴 엄마들도 아이들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근심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이들한테만 집을 맡기고 온 엄마는 뒤로 몰래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일제히 쇠창살을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은 통하되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는 쇠창살 말입니다. 맞아요. 괜찮은 생각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부터 발 뻗고 자게 됐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이 거치면서 뚱뚱한 여자의 의견에 대한 칭찬의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옳은 일은 서두르는 게 좋아요. 곧 쇠창살을 해 달도록 하세요. 회장의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쇠창살 주문은 내가 받겠어요. 우리 아기 아빠가 쇠붙이회사 사장이니까요. 누구보다도 값싸게, 누구보다도 빨리 해드릴 수가 있어요. 품질은 보증하겠느냐고요? 여부가 있나요? 자,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런 때일수록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아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쇠창살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때 나는 내가 다시 나서야 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걸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른들처럼 갑자기 떠오른 날림 생각이 아니라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어야 할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소리를 소리 높이 외치고 싶어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줌을 쌀 것처럼 아랫도리가 뿌듯하기도 합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엄마의 품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가만있어. 얘가 누구 망신시키려고 또 이러지? 엄마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쇠사슬처럼 꽁꽁 나를 깨워놨습니다. 젊은 아저씨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가장 값이 비싼 것은 내부의 시설과 부대 시설이 잘 된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겉모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파트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우리 아파트를 보면 단박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겉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옛 군전이나 성을 연상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살면 왕족이나 귀족이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아파트의 베란다마다 쇠창살을 달아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뭘 연상하겠습니까? 감옥이요, 감옥. 세상에 끔찍해라.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고 말 거예요. 나라면 거저져도 안 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 쇠창살을 달자는 의견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뚱뚱한 여자는 기가 꺾이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양반이 좋은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 생각을 못한 건 큰 실수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베란다 쪽으로 난 유리창에 새로운 자물쇠를 달면요. 우리 쇠붙이 회사에서 요새 발명해서 특허를 낸 자물쇠인데 한번 잠갔다 열려면 열쇠 가지고도 반나절은 넘게 걸리고 그동안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된다니 노인네나 아이들이 몰래 열고 나갈 가망은 절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어디 반나절만 되나.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나게 한 거 아닙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반나절이나 나면 이웃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참 그렇겠군요.
그렇지만 여러분, 창을 열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전 아파트 특징은 여름엔 창문을 꼭꼭 닫고 살다가 겨울에는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건데 겨울에 창이 닫혀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우리 아파트 풍요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아파트 값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할머니 두 분이나 왜 갑자기 살고 싶지 않아졌나 그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목숨을 끊고 싶어서 끊었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꼭 끊고 싶으면 베란다 아니라도 끊을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왜 목숨을 끊고 싶었을까요? 아는데도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요, 따님과 며느님. 전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따님하고 같이 사셨죠?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아드님하고 같이 사셨답니다. 두 분은 말씀해 보시죠. 무엇을 부족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방 냉장고는 늘 그분이 즐기시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드렸고 옷장엔 사시장철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는 비단 옷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그걸 다 양로원에 기부했는데 10사람의 노인네가 돌아갈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의 증거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며느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방이 그대로 증거로 보존돼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제 방에 있는 건 그분의 방에도 다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전축이나 녹음기도 제 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 방에도 늘여놓았어요. 그랬건만 그분은 늘 불만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어요. 그건 안 되죠. 안장다리가 되니까. 또한 그분은 바느질을 좋아해서 뭐든지 깃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버선을 깃고 싶어 하셨죠. 점점 더 어렵군요. 요새 버선이라니. 더군다나 기워서 신는 버선을 어디 가서 구하겠소? 그리고 그분은 또 흙에다 뭘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셨군요. 저희 어머니는 이 도시가 고향인데도 어느 날 베란다에서 떨어지셨어요. 고향이 시골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에서도 사람 사는 모습이 그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효자라도 세월을 거꾸로 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명된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아저씨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회장이 탁자를 탁 치며 호령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중대한 모임에 어린이를 데려온 분이 누굽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막내라서 버릇이 없어서요. 그 아이를 데리고 먼저 퇴장할 것을 회장의 권한으로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해 없으시죠? 네, 당연하죠. 잘 데려왔어. 이 회의에서 앞으로 결정된 일은 서면으로 통지할 테니 빨리 그 애를 데리고 돌아가세요. 엄마들은 모두 퇴장하세요. 엄마와 나를 선두로 여러 엄마들이 회의장을 물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나는 꾸지람을 들은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발표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입니다. 누나와 형이 어버이날 선물과 꽃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나도 꽃을 만들었습니다. 누나와 형의 선물과 꽃을 받은 아빠와 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꽃을 드리려고 할 때 형과 누나는 내 차례는 주지도 않고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형과 누나의 노래를 들으며 부끄러워하고 좋아하시는 엄마 아빠가 아무쪼록 오래오래
아름답고 젊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바람을 전하는 마음으로 점잖고 조용히 내 꽃을 엄마와 아빠 사이에 놓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증이 나고 배도 고파서 돌아온 나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려다 말고 내 꽃을 보았습니다. 내 꽃은 식당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과일 껍질과 밥 찌꺼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글쎄, 세실한다. 창피해 죽겠지 뭐니. 우리 동창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은 사람 하나도 없더구나. 창피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어쩌다가 군더더기로 막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진짜 이 고생인지. 막내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 진짜 막내만 아니면 내가 남보러 올 게 뭐가 있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없어져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아파트 광장에 차와 사람의 움직임이 멎자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비춰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달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아 흙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옹색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저겁 뿌리 내리고 눈물 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게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나를 찾아 헤매다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막내야.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살아있지 않으려고 했다.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말없이 집을 나간 잘못에 대해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나 역시 엄마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일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사람은 언제 살고 싶지 않아지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없어져 줬으면 할 때 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아 베란다나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게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겪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어른들은 끝내 나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안 주었습니다. 출연 나 박은주, 엄마 정혜숙, 사장님 이미실, 젊은 아저씨 백승영, 뚱뚱한 아줌마 황정혜, 노교수 강숙자, 죽은 할머니의 딸 김미현, 죽은 할머니의 며느리 이선양, 진행의 박선옥, 정희영,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